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기조 연설을 했어요. 그때 엔비디아가 컴퓨터 시장을 재정의하겠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그때 발표된 게 RTX 스파크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DGX 스파크 이런 것도 발표가 됐는데 그런 거는 전문가용, 기업용 이런 거기 때문에 패스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거는 RTX 스파크였다. 그럼 이 RTX 스파크가 뭐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통합 칩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플의 M칩, 퀄컴 스냅드래곤 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U가 있고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AI 관련 연산 처리를 하는 NPU가 통합된 하나의 칩셋.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할 때는 CPU 따로, 그래픽 카드 따로, 메모리 따로 이렇게 꼽잖아요. 근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하나의 칩셋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일반 사용자가 가장 먼저 체험했던 게 애플의 M1 칩이죠. 맥북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후에는 퀄컴도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인가? 이런 거를 내놓으면서 ARM용 윈도우 이런 거에 탑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능이 살짝 아쉬웠죠. 특히 그래픽 성능이. 근데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뭐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래픽 연산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요번에 발표된 RTX 스파크도 그래픽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랙웰 아키텍처를 사용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빅리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텔식으로 말하자면은 10개의 P코어, 10개의 E코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8GB의 통합 메모리, 이것만 봐도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요새 메모리 가격이 비싼데 128GB 통합 메모리가 들어간다? 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RTX 스파크 용으로 공개된 게 N1이랑 N1X 모델이 있어요. N1X 모델, 그러니까 가장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144개의 쿠다 코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5070의 성능이에요. 통합 칩셋에 5070의 성능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N1 칩셋은 거기서 조금 컷이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칩셋이 다 그렇듯이 ARM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윈도우가 아니라 ARM용 윈도우를 설치를 하셔야겠죠. 근데 요즘 ARM용 윈도우가 프리즘인가? 그런 에뮬레이션을 사용해가지고 X86용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잘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포르자 호라이즌 6라든지 얼마 전에 나왔던 007 퍼스트라이트 이런 게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항상 그렇다시피 칩셋만 잘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가 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컴퓨터의 축이 이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X86 아키텍처,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뭐 AMD, 인텔 이런 칩셋들은 성능은 좋은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런데 ARM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칩셋들은 성능은 좀 딸리지만 전기를 많이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모바일용으로 많이 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A 칩셋,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뭐 엑시노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게 점점 발전되면서 얘네들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어라? 이 정도면은 데스크탑 클래스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애플이 M1 칩셋을 이제 발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맥북에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인텔 칩셋 안 써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윈도우용 데스크탑 컴퓨터 그리고 윈도우용 노트북에는 아직 뭔가 애매했단 말이죠. 시도는 여러 번 있긴 했었어요. 예전에 뭐 서피스 1, 2 요때도 ARM 칩셋이 들어간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퀄컴에서도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인가? 요런 데스크탑급의 칩셋이 발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요번에는 엔비디아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우리 진지하게 할 거야, 요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에서 RTX 스파크를 탑재한 모델들을 내놓을 것이다. 에이수스, 델, HP,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MSI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죠. 그리고 에이서랑 기가바이트 모델도 이후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로 한두 개 모델 내놓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이 RTX 스파크를 탑재한 제품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자신이 없었다면 내놓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항상 1세대는 조금 두고 보는 게 좋다. 근데 완전히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성능이 중요한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전기를 좀 더 덜 먹고 발열 관리가 중요한 미니 PC 이런 모델들에 좀 공격적으로 탑재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격인데 RTX 스파크 N1X 모델이 탑재된 노트북과 PC는 $2,900 이하로는 가격이 매겨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2,900면은 444만 원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성능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444만 원이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어쨌든 초기 출시가는 상당히 비쌀 것이다. 이렇게 각오는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뭐 메모리 가격, SSD 가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저가 모델 N1X 말고 그냥 N1 모델 요거는 $1,800 이하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을 것이다. $1,800면은 275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굉장히 흥미가 가는 제품이긴 한데 1세대부터 이걸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제품들이 한두 세대 나오다가 팽당한 거를 본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의 새로운 도전 정말로 이 RTX 스파크 칩셋이 컴퓨터 업계를 대격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옵션 정도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이냐.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모바일용이나 미니 PC용으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잘만 되면 정말 애플처럼 애플의 M 칩셋처럼 윈도우용 ARM 아키텍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요거를 지켜보는 재미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사용해분들 리뷰를 좀 보니까 성능은 꽤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정말 어떤지 이게 에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돌릴 때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100% 완벽한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라이젠의 9600X3D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조금 있으면은 7700X3D도 나올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9600X3D도 나올 것이다. 일단 7700X3D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 $329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329면은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즘 한 45만 원 정도 주면은 9800X3D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700X3D 나오고 조금 지나면은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긴 합니다. 요즘 7800X3D도 최저가 막 32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7700X3D가 선택을 받으려면 20만 원대로 떨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가격 많이 떨어진 7800X3D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9600X3D도 나올 것이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6코어의 X3D 모델은 구하기가 쉽지 않죠. 아마 넘버링만 보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에 나올지 5500X3D가 지금 한 16만원? 17만원 요 정도 하거든요. 그거보단 비싸겠죠. 그래서 9600X3D 같은 경우에는 한 $279? 아니면 $299? 이 정도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근데 5600X3D 같은 것도 그렇고 5700X3D 과거를 보면은 요런 저가형 X3D 제품들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할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9600X3D가 나온다면은 구매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가격이 너무 비쌀 거고 조금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요거를 잘못 잡으면은 어느새 시장에 재고가 없어진다. 그래서 가격 동향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닌텐도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EU 버전 스위치2 출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요즘 EU가 닌텐도 스위치2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렇고 태블릿 같은 것도 그렇고 무조건 배터리를 소비자가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요. 이게 정말 예전에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디 전문 사설 업체에 가가지고 막 교체를 부탁해야 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게 정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 교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요런 게 통과가 돼가지고 아마 앞으로 발매될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계 요런 것들이 배터리 교체가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어쨌건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조금 열받는 게 유럽 시장용으로 따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글로벌로 내놓는 게 아니라 유럽이 시끄러우니까 알았어, 니네 전용으로 배터리 교체할 수 있는 거 만들어줄게, 요렇게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개선점이 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현재 모델은 배터리 교체가 간단하지 않다고 하죠. 막 본드 칠 이런 것도 되어 있고 한번 분해하고 나면은 재조립이 힘들다든지 요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쉬워질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막 나와가지고 유럽 시장용으로 따로 만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용으로 전부 다 이렇게 교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유럽 모델만 따로 만드는 게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럽 모델만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전부 다 배터리를 쉽게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 LSI의 가격 폭리로 엑시노스 2600 가격이 개당 $270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다음번 갤럭시 Z 플립 모델에는 퀄컴 칩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 LSI가 엑시노스 2600의 단가를 반복적으로 인상해가지고 삼성 모바일 팀을 압박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야, 같은 삼성인데 좀 협력해가지고 싸게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걔네가 아마 부서 내부적으로도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휴대폰에 뭐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갤럭시 탭에 디멘시티가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 폭리 전략에 대응해가지고 다음번 갤럭시 Z 플립 8에서는 엑시노스 2600 칩의 비중을 줄이고 보다 경제적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의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지금 정상적인 기사를 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좀 들죠. 이거 되게 웃겨요. 원래 $220였던 엑시노스 칩셋이 $270로 올랐대요. 근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230래.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누가 엑시노스를 써? 그런데도 엑시노스를 쓰려는 게 웃기다. 더군다나 요즘 루머가 도는 게 갤럭시 Z 플립이 단종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요번 Z 플립 8이 마지막이다, 뭐 요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갤럭시 Z 플립 8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게 엑시노스 2600 가격이 스냅드래곤보다 비싸다. 요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스팀 머신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스팀 관리자 페이지에 웰컴 투어 그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구매하면 웰컴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팀 머신용으로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 좋은데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1000를 넘을 거라고 해요. $1000가 넘어가면 지금 환율로 15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150만 원. 물론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정도 스펙에 150만 원?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다들 아시겠지만 스팀 머신뿐만이 아니에요. 스팀덱 올레드 모델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 가격이 129만 8천 원이에요. 이것만 보면 감흥이 없죠. 원래 얼마였는지 아세요? 84만 원이었습니다. 가격이 45만 원이 올랐어요. 45만 원이. 말이 돼? 84만 원이었던 게 129만 8천 원이라고요. 아니 누가 이 돈 주고 안 그래도 구형 스펙인 스팀덱을 사냐고요. 물론 요즘 뭐 에이수스 로갈리라든지 레노버 리전 고라든지 이런 애들도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스팀덱 스펙의 이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이 오른 가격을 보면은 스팀 머신 가격도 가늠이 안 됩니다.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진짜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잘만 나왔으면은 새로운 컴퓨터 게이밍계의 희망 이렇게 짠 하고 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어쨌거나 스팀머신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과연 공식 발표 가격이 얼마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스모 뉴스는 오랜만인데 요즘 별로 재밌는 뉴스가 없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졌고 저도 이제 에어컨 가동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